오늘 2부 개돼지 얘기 묻다에서는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련사 중 1인인 망상일상 주진병 기자와 함께 어려운 시사는 명쾌하게, 답답하고 눌렸던 마음은 상쾌하게, 쌓였던 스트레스는 통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망상일상 주진병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망상일상 주진병입니다. 주진병 기자님 스타일이 좀 독특하세요. 헤어도 그렇고 선글라스를 쓰신 것도 좀 그렇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머리 스타일 가지고 이게 댓글 지적들이 좀 많으신데요. 패션이다 보니 이거보다는 이렇게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좀 위장술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위장술? 제가 보기엔 백설기 속의 김말이로 보이는데. 아니 근데 요즘 많이 바쁘시잖아요. 네, 타 방송사 파업에 감나라 배나라 하시고 일 잘하고 있는 아나운서 욕도 해야 되시고 경찰서에 가서는 눈물쇼에 완장창 홍위병에 검정 리스트 작성은 또 뭐 기본이시고요. 뭐 여기저기 나가서 개돼지들 조련도 바쁘실 텐데 위장이니 변장이니 이런 거 번거롭지 않으세요? 원래 바쁘기는 제가 그게 국가대표급이고요. 개돼지들한테는 계속해서 이렇게 떡밥을 던져줘야 해요. 그래야 생각이라는 걸 안 하거든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제 출연료를 택시 미터기식으로 받았으면 저는 벌써 재벌이 됐습니다. 재벌. 그렇다고 아무리 바빠도 제 목숨보다 중요하겠어요. 어떤 때는 차가 인도로 달려들질 않나. 어떤 때는 뒤로 와서 제 차를 받기도 하고. 전에는 누가 총으로 제 차에 구멍까지 내놓았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덮고 다니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누가 내 귀에 도청장치를 설치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정권이 바뀐 이후로는 미행이나 도청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가 바뀌었음을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그런가요? 아까 주 기자님 방송국에 들어오실 때 어떤 분이 따라붙는 것 같던데. 누가요? 순대장사. 전 정권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면? 국정원 직원. 문정권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면? 택배기사. 알겠습니다. 망상일상 주진병 기자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어김없이 사건 사고와 뉴스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먼저 70년 대한민국 외교사에 큰 오욕을 남긴 3박 4일간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중국을 3박 4일간 방문했던 문 대통령이 귀국하셨는데요. 방중에 대한 청와대와 각 정당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환대 속에 3박 4일간 바쁜 국빈 방중 일정을 마치시고 성남공항을 통해 귀국하셨습니다. 방중 성과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0점,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 결과로 평가하였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외교 참사, 국민의당은 강경화 장관 경질 요구 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역지사지, 관왕지례로 자평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바쁜 일정을 잘 마무리해 주신 문 대통령님께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니 엄지척! 그렇군요. 바쁘셨군요. 너무 바쁘셔서 국빈 방문 동안 혼밥만 드시다 오셨나요? 이건 뭐죠? 너무 환대를 받다 보니 수행 기자단들도 축하빵까지 선물 받았대요. 이건 또 뭔가요? 너무 소통이 잘 되다 보니 왕이 외교부장하고 친구까지 먹었네요. 이것도 있네요. 너무 성공적인 결과라 중국이 이어도의 폭격기로 축하 비행단까지 보냈으니 말입니다. 그건 오보예요, 오보. 뭐가요? 보세요. 10끼 중 2끼는 중국 주요 인사와 나머지 8끼는 김정숙 여사나 한국 연예인들하고 먹었으니 혼밥이란 말은 오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으시겠어요? 뭐가요? 꿀빠시고 달빛만 봐도 개돼지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라 먹고 살릴 걱정 안 하셔도 되니 말입니다. 이거 참 이 방송 참 익사이팅 하시네 이거 진짜. 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대 연설에서
스스로를 소국이라고 칭하였다는데 청와대가 내놓은 관항지례라는 사자성어도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게 뭔가요? 그럼 결국 대한민국이 소국으로서 대국을 아련했다는 건가요? 그게 뭐가 문제죠? 아니 그럼 우리가 소국이지 저 대국인가요? 아니, 홍 앵커님은 우리가 중국보다 땅이 크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아니면 인구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 뭐 그렇다고 경제 규모가 더 큰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소국이라고 말씀하신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죠? 소인배. 어? 뭐죠 이게? 이거? 아니 뭐가 문제죠? 아 그럼 주 기자가 소인배지 대인배인가요? 뭐? 아니 주 기자는 앞에 나 PD 배보다 자신의 배가 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에이. 뭐 그렇다고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주 기자를 소인배로 부르는 게 틀린 말이 아니지 않나요? 이번 방중으로 인한 70년 한국 외교사의 오역을 떠나 안타깝게도 문정부 출범 이후 코리아 패싱이라고 불릴 만큼 각종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이 무시당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열린 G20 정상회의와 아셈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느 나라의 정상과도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정승처럼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EU가 대한민국을 조세 회피처로 선언할 만큼 이미 우리의 외교력은 엉망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음도 우린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무지하고 편협한 문정부 스스로가 자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국내 언론 노조들의 문비어 첨가와 문꿀 오소리와 같은 여론조작단에 기대어 정치와 외교를 하는 한 그들과 우리의 미래는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탄저균 예방 백신이 청와대로만 들어갔다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그 논란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그 지난 10월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경호실이 탄저균 예방 백신을 구매 요청한 내역이 공개되었는데요. 아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 6월 6일 식약처에 공문을 보내 치명률이 높고 사회 경제적인 영향이 크나 국내에 허가된 치료제가 없어 해외 도입이 불가피한 약품을 구매해 유사시에 대비하고자 한다며 미국 이머전트사의 탄저 백신 500도주 예상가 한 3천만 원어치 구매를 요청했고 구매 목적은 탄저 세력 시 VIP 및 근무자 치료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중순에 국내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지금쯤은 청와대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철진한 뉴스예요, 철진한. 철진한 뉴스. 그런가요? 그런데 이게 보도가 되었던 뉴스였던가요? 그리고 국내 치료제와 예방제를 당장 개발할 여력이 없다면 청와대만 대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탄저 테러에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료제 수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요? 구입 목적도 유사시 대비라던데 문정부는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라더니 유사시 대비는 청와대만 하는 건가 보네요. 이게 가끔 보면 우리 홍 앵커는 그 개돼지들을 좀 사람으로 착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알아서 국가가 준비해 줄 겁니다. 미리 얘기하면 불안감만 조성하고 혼란만 일지. 달라질 게 없잖아요.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언제쯤 멈출까요? 뭐가요? 그 고장난 행복회로.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미국의 NBC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미국에 공식 제안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과 평창 동계올림픽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안전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문정부 본인은 뒤로 탄저균 백신을 구비했다고 하니 그들의 이중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비밀스럽게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귀국하자마자 문 대통령도 모르게 돌연 3박 5일 연차 휴가를 내서 의혹이 중폭되고 있다고요? 그 3박 5일이 아니고 3.5 연차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9일부터 12일까지 화병부대 장병 격려와 아랍에미리트 연합 및 레바논과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출국했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귀국하자마자 돌연 21일까지 연차 휴가를 내서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19일 임 실장의 특사 방문 의혹을 보고받기 위한 운영위 소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이죠. 휴가를 낸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이런지도 모르겠어요. 출장 갔다 와서 몸이 안 좋으면 휴가를 낼 수도 있는 거지. 그런가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비서실장이 휴가 냈는지도 모르고 회의석상에서 어디 갔습니까? 라고 했네요. 응? 임 실장은 대통령한테 보고도 없이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휴가를 가는 걸 보면 뭐 한간에 떠돌고 있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응? 그러면서도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재외 공관장 초청 만찬에 참석은 하셨어요. 국회 출석은 거부하고 휴가까지 가신 분이 청와대 밥은 맛있나 보네요. 휴가 중 청와대까지 가서 드시는 거 보면. 참. 아니 이제 하다 밥 먹는 거 가지고도 뭐라 그러시네. 밥 먹을 때는 저 개도 안 건드리는 법입니다. 개도. 아니 임 실장이 개만도 못합니까? 주 기자도 많이 드세요, 개밥. 시간 관계상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청와대가 20일 8대 그룹 고위 인사들과 가지려던 비공개 만찬을 회동 계획이 언론에 공개되자 무기한 연기했다고요? 저 청와대는 이번 회동 취소의 배경으로 당초 정부 정책에 개진할 의견이 있는 기업을 만나 애로사항을 드리려 했는데 그 대한상의가 옛날 방식대로 재계를 순위대로 줄을 세웠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회동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 뿌듯합니다. 아주. 과거식 정경유착을 안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참석 대상 기업 명단을 몰랐을 리도 없고 이 정도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물밑 실무진 소통 채널을 복원하려고 했다고 봐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이거 묵시적 뇌물 강요죄로 가는 건가요? 이쯤 되면 번개탄이라도 등장하든 미세스롤 재판관이 등판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 현안 해결, 평창올림픽 후원 등을 이유로 기업인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걸 무슨 묵시적 뇌물 운운하십니까? 그리고 묵시적 뇌물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무슨 궁예 간시법으로 보는 것도 있답니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전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의 기업 접촉과 후원 요청 등을 경경 6착으로 몰고 가신 분들이라 찔리긴 하시나 보네요. 그래도 정의는 바로 세우셔야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저임금 16.4% 인상을 앞두고 외식업계들의 가격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그러게요. 가게살림들도 팍팍한데. 아이고 참. 이거 기업에서 그 가격 인상 이런 거 좀 자제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값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면서요. 그렇다네요. 근데 이게 왜죠? 당연히 임금이 상승되면 판매 가격이 오를 테고 판매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결국 실소득 금액은 같아지거나 하락하는 것이 경제 원리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대책도 없이 덜컥 무분별한 최저임금 상승의 방아쇠를 당겼으니 이제 악순환의 문이 열린 겁니다. 드디어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노무현 정부 시즌2 개봉박두인가요? 마지막으로 민노총의 민주당사 점거 소식입니다. 요즘 민주당이 민주노총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지난 17일 그 수배 중인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과 민노총 조합원 4명이 민주당사를 점거하고 자신이 수배 해제와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정권노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민주당사 집안에 경찰병력 20명을 배치하고 민주당은 그 어떤 논평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노총이야 문정부 들어 워낙 실세다 하다 보니까 경찰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근데 문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수배 중에도 민노총 사무실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요? 그렇다면 노동부와 민주노총이 민주당사 점거회의를 가진 셈으로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 사면을 위한 밑밥 깔기? 그 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인권 문제를 제기한 국제법률 컨설팅 업체인 MH그룹 대표의 한국 방문과
법무부 장관의 면담 거부, 검찰의 소설 같은 최서원 징역 25년 구형, 인디언 기우제가 통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 수감,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의 막가파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7년 구형, 검찰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6년 구형, 보훈처의 5.18 노래를 거부한 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검찰 수사 의뢰, 20만 원 이상 평창 티켓 구매 6허에 무비자 입국 허용,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 이대 목동병원 문 대통령 표창 논란 등 한 주간의 중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소식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망상이상 주진병 기자께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하은주 3대는 어진 정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천하를 얻었고 어질지 못한 정치를 하였기 때문에 천하를 잃었습니다. 제후의 나라가 승성하고 멸망하는 이치 또한 이러합니다. 천자가 어질지 못하면 천하를 지키지 못할 것이고 제후가 어질지 못하면 사직을 지키지 못하며 벼슬아치가 어질지 못하면 종묘를 지키지 못하고 선비나 백성이 어질지 못하면 자기의 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죽음과 멸망을 싫어하면서도 어질지 못한 짓을 한다면 술 취해 사는 주정을 싫어하면서도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맹자의 가르침을 우린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2부 개돼지에게 묻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2부 어울림 2부에서도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련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개돼지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는 삶을 나누고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직접 노래를 불러드리는 유승희의 유유히가 방영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울림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수연의 어울림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나를 바라봐 이야기를 해줘봐 너와 나 둘이 어울려서